최근 최애의 아이, 그리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등이 이상한 결말을 내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팬들은 요즘 작품들은 왜 이러는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작품들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간츠, 시각의 소마, 약속의 네버랜드 등도 결말이 이상하다는 평이 있었고,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세기 에반게리온, 지금은 최고의 결말로 평가받는 슬램덩크조차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에 휘말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결말이 훌륭한 작품이 오히려 더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작품을 이해하면 훌륭한 결말인 경우, 그리고 처음엔 명작인데 확실히 결말이 이상한 경우,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후자입니다. 왜 명작으로 칭송받던 작품의 결말이 무너지게 되는가? 왜 만화 유독 최종화해서 무너지는가? 물론 이건 작가의 역량 탓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은 그 외의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일본 만화 산업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짚어두고 싶은 점은, 보통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상업용 콘텐츠는 반드시 체계적 관리 하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 예로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 감독은 최종 편집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화사가 극장 상영 시간 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잘라내죠. 그래서 이후 디렉터즈 컷이라는 감독판이 나오거나,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편집권을 가져오기도 하죠. 다만 이건 본인이 실력과 명성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례, 특히 일본에선 의외로 창작자의 권한이 약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만화가들은 중견기업급의 수익을 얻는다, 즉 그들의 힘은 약하지 않다고 말할 텐데, 사실 이는 만화 유통 구조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만화 시장이라서 판매 부수가 많기 때문에 인세가 많은 것일 뿐, 일본의 창작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꽤 제한적입니다. 한 예로 애니메이션 캐모노 프렌즈는 창작자가 말을 듣지 않자 아예 강판되고, 판권을 가진 회사가 새로운 감독을 고용해서 2기를 만들었지요. 이 과정에서 원작의 개성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즉 사업권이 작가와 분리된 경우에는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의견 제시 정도죠. 또한 그들의 가혹한 작업 환경도 창작자들의 한계를 보여주죠. 일본의 주간 만화 연재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가혹한 제작 환경이라고 합니다. 주간지의 경우 작가는 매주 평균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선 단행본 표지, 잡지 표지, 그리고 판촉 행사용 일러스트도 그려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경우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작가 호리코시 코에이는 한 인터뷰에서 주 4시간만 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도 아니고 주 4시간. 현재는 고인이 된 베르세르크의 미우라 켄타로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그림을 그렸다고도 하죠. 물론 이는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간 연재 작가들 중 발언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무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적 서사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하고 복선을 정교하게 배치하며 만족스러운 결말을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를 제작 방식이 부추깁니다. 우리가 보는 만화, 특히 소년점프의 만화는 장기 연재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외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우선 초기 연재를 해본 후 앙케이드의 반응이 좋으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연재 기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대략적인 설정과 초반 전개만 구상한 채 연재를 시작하고, 이후 전개는 독자 반응과 인기도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혼자서 결정한다 모를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만화의 경우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편집자는 편집장과의 회의를 거쳐 만들게 되는데, 이 구성원들이 합이 맞으면 잘 합의해서 명작을 뽑아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스라이팅하여 멀쩡한 작품도 망치는 일이 많지요. 이런 상황을 묘사한 작품, 어느 신인 만화가에게 정말로 벌어진 무서운 일이라는 작품이 화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집자는 제멋대로 만화가를 컨트롤할 기획력, 분석력, 연출력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자신이 담당할 작품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편집자도 인간이란 욕심의 동물이라 때론 팔리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망가뜨리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작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만화가의 무리한 스케줄과 편집자의 역량이 문제의 원인일까요? 아니요. 그 위에는 회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편집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월급쟁이, 회사의 방침을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주간 소년점프의 편집부는 인기가 있는 한 계속 연재한다는 방침을 당당히 내세우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드래곤볼은 작가가 적정 시점에서 끝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편집부가 달려드는 것도 모자라 나중엔 문화부 차관까지 와서 연재를 계속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데스노트는 편집부 요청으로 2부가 만들어졌는데 2부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1부를 완성이라고 하지요. 블리치의 쿠보 타이토는 연장 압박이 오자 후반부를 급히 마무리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애니메이션 완결판이 10년 뒤 제작된 것도 당시 편집부의 압박에서 벗어난 진짜 결말을 내기 위한 시도란 말도 있죠. 즉 회사의 시스템이 당초 구성을 왜곡하거나 설정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회사는 인기작을 장기 연재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하지만 장기 연재를 위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설령 아이디어가 나와도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천재란 모를까 긴장감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반대 사례도 있죠. 만약 인기를 얻지 못하면 가차없이 연재 종료됩니다. 한 예로 헌터헌터의 작가 토가시 요시로의 초기작 아주 성질 나쁜 큐피드는 반응이 좋았음에도 인기작 전형 소녀와 컨셉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연재 종료되었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작가 호리코시 코에이의 초기작 오마가도키 동물원은 아예 스토리 도중에 연재가 끝나서 사람들이 결말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죠. 물론 이런 회사의 관리 방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애프터눈같이 작가의 재량에 맡기는 것도 있는 한편 주간 소년점프는 철저히 관리하여 앙케이트 결과에 따라 10주 단위로 연재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권은 가차없이 연재 중단되기 때문에 소년점프에 말하는 유난히 이상한 결말이 많은 것이죠. 실제로 최애 아이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둘 다 점프를 내는 휴에이시아 계열의 작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구성이 좋아봤자 제대로 된 결말을 내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회사의 전횡이냐? 그렇게만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화는 엄밀히 말하면 상품이기 때문이죠. 일본에선 만화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입니다. 더 나은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이죠.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인기 작품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굿즈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처음에 장기 연재가 결정되면 이와 동시에 상품화를 기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모으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이해 집단, 출판사와 제작위원회의 상업적 이해관계까지 개입하게 되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재 중인 만화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팬덤에 반발을 살 것으로 판단하면 가차없는 수성 압박을 가합니다. 주인공 커플은 이래야 한다. 이 캐릭터는 죽이면 안 된다. 결말은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작품성보다는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상품으로 가공되죠. 카와시타 미즈키의 딸기 100%는 작가의 구상에서 주인공은 아이였지만 결국 더 인기가 높은 미즈키가 최종 히로인이 되었으며 귀멸의 칼날은 비교적 깔끔한 엔딩으로 평가되지만 이 작품은 완결이 정해진 시점에서 애니메이션이 대박이 났는데 만약 결말 진입이 더 늦었다면 연재를 계속시켜서 전형적 망한 결말이 되었을 거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독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말이죠. 과거에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거리가 있었습니다. 독자의 반응은 설문조사나 편지 등 제한된 채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죠. 이를 편집부가 1차적으로 걸어주기 때문에 작가들은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SNS 시대에서는 매주 연재분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오죠. 트위터, 픽시브, 각종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평가와 비난은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캐릭터에 대한 호불호, 전개에 대한 불만, 커플링에 대한 선호 등이 거침없이 표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이 절대 곱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작가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며 이는 편집부의 방향성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합의한 전개가 있더라도 독자들의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면 수정을 고려하게 되죠. 즉 SNS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니케이 트렌디는 매장의 포스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니신의 컵라면 돈배의 불매운동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은 실제 매출에 하등 상관이 없었죠. 이는 SNS의 반응이 진실은 아니란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화를 제작하는 회사는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제법 많지요. 어떤 작품도 모든 독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말이죠. 특히 장기 연재 작품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팬층을 형성합니다. 액션을 좋아하는 팬,
로맨스를 기대하는 팬, 특정 캐릭터를 지지하는 팬들이 공존을 하며 이들의 기대는 서로 상충하는 일이 많지요. 즉 어떤 결말을 선택하든 일부는 만족하고 일부는 실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SNS 시대에는 실망한 목소리가 더 크고 빠르게 퍼지므로 이는 망했다는 전체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실제로 만족한 독자들마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주저하게 만들죠.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달려들어 물어뜯으니까요. 2010년대 아이폰 4가 사실상 공주로 보급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 SNS의 다양한 메시지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결말이란 문제를 확대시켰습니다. 결말이 망한 작품이 화제가 되는 것도 주로 이 시점이었죠. 때론 일본 내수 중심으로 설계된 결말이 해외 팬덤에게 거부감을 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한 예로 진격의 거인의 마지막 부분은 일본과 해외에서 서로 상반된 평가를 받았죠. 또한 독자가 작품을 보는 방식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논란의 여지 없이 결말이 망한 작품은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다고 봅니다. 슬램덩크의 경우 강백호가 부상으로 인해서 화려한 꽃길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당시에는 편집부에 거센 비판이 몰려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극찬하는 최고의 엔딩으로 평가되지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TV판의 결말은 극단적으로 열린 형태였고 그것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작품의 주제를 잘 표현한 엔딩으로 평가받으며, 아키라는 당시에 난해하고 끝맺음이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SF 문화적 완결성 면에서 높게 평가되지요. 즉 당대의 명작 평가와 역사적 재평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말의 완성도는 단순히 명확한 서사 정리보다 메시지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시간이 만든 해석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업 구조와 사회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결말까지 완벽하다는 평을 받은 강철의 연금술사는 편집부의 집단 퇴사로 인해서 편집 관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작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 결과물이고, 잡지 애프터눈의 명작들도 편집부의 방침 자체가 업계 거장들에게 마음대로 작품을 그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었기에 결말이 좋은 작품이 유난히 많은 것이죠. 즉 특이한 시스템 또는 당시의 사업적 환경 때문에 명작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업적 만화에서 결말이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수의 대중이 만족할 만한 상품을 만들기에 지금의 주간 연재 방식, 작품 기획 방식을 수정하기는 어렵죠. 그나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르세르크처럼 격주간 연재가 불가능한 작품을 월간으로 옮긴다던가, 헌터헌터의 토가시 요시히로는 아예 편집부가 부탁해서 비정기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확고한 인기와 지위를 확보한 작가에게만 가능한 선택이죠. 신인들에게도 이런 선택권을 주려면 출판사의 인식 전환과 수익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세부적인 상황이 다를 뿐 한국, 일본, 미국 다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니 지금의 수익 모델을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나마 뜯어고쳐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를 만약 개선하고 싶다면 상업적 압박 혹은 SNS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기가 없다고 무조건 조기 종료하거나 인기가 있다고 무리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면 SNS의 여론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물론 연재 중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종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말에 도달했을 경우, 장기 연재가 건강이나 창작意欲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또는 작품의 완성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작가의 뜻대로 연재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야 하지요. 실제로 일본 만화계는 어느 정도 본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에 한국의 웹툰 플랫폼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서 시즌제 연재나 단기 집중 연재 후 완결이란 사업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지요. 그 결실 중 하나인 점프플러스의 경우 편집부의 간섭이 약해 작가의 재량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체인소맨 2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결말 구조를 실험하고 있으며 이게 잘 풀리면 현재 고질병인 결말 부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단 점프플러스의 경우 클릭률과 PB 기반 평가 구조가 도입되어 SNS의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스파이 패밀리처럼 미디어 믹스 전개를 병행하는 작품은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자유도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독자도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작품이 내가 원하는 결말을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작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물론 최고의 작품이 결말에서 망하는 일은 존재하지만 결말이 아쉽다고 해서 작품 전체를 망작으로 치부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린 모두 만화가 사회적, 상업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완벽한 결말은 제도적 행운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말이 망했냐의 문제는 결국 개인보다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를 이해했을 때 우린 창작자의 선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를 감안해도 잘나가다 망한 작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